2월 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억 달러에서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유효기간 1년으로 최종 타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금액과 기간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금액 측면에서 보면은 10억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은 한국이 제시했던 수준하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기간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는 저희가 2018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한 8억 달러를 매년 제공해 줬는데, 트럼프는 거기에 2배에 해당되는 16억 불을 요구했고, 한국은 1조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트럼프는 12억 달러를 요구하다가 그 뒤에 마지노선으로서 10억 달러를 요구한 거죠. 기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1년 기간을 요구한 반면에 한국은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돼야겠다고 요구를 한 거죠. 아무튼 트럼프,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1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서 반발이 강하자 미국이 약간 물러선, 그래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조정을 한 거고, 기간은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여러 면에서 보면은 뭔가 한국 입장에서 불합리적인 측면도 없지만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요구했다는 사실, 대통령의 체면을 고려해가지고 아마도 적절한 타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왜 문제가 되었나요? 방위비 분담금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많이 미국에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냉전 당시 91년도 이후에 등장한 개념인데, 냉전 이전에는 지불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지불하지 않았던 것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정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인데, 냉전 이후에 미국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이 수용했지만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 왜냐면은 냉전 당시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점차 냉전 이후가 되면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얻을 부분은 크게 증대된 반면에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어든 거죠.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미동맹 유지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어떤 베니피트를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요구가 좀 불합리한 거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상호 방위 지역에 보면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있죠. 소파 5조에 보면은 주둔국과 주둔국 주둔비 그러한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희가 미군이 거주하는 토지 사용료라든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난 50년대부터 지불한 거고, 미군 나머지 어떤 미군 병사들의 세러 급여라든가 또는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인 또는 민간인의 급여라든가 또는 다양한 어떤 항목들을 미국이 분담을 한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 말부터 미국이 자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걸 이유로 일정 부분 지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이제 91년부터 저희가 한 1억 5천만 불을 지원하다가 지금 2018년 같으면 8억 달러를 저희가 지불해주고 있는 거죠.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는 크게 두 가지 항목입니다. 첫째는 어떤 토지 사용료가 있겠죠. 그와 같은 어떤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는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한미군 유지에 매년 한 60억 달러가 소요된다 그래요. 그 중에 간접 비용이 40억 불인데 이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줬던 거고, 20억 불에 해당되는 것 중에 2018년도에 제가 8억 불을 지원해 준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12억 불을 갖다가 지불하고 있었는데 왜 20억 불을 다 한국이
제공해 줄 수 없는가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60억 불 중에서도 이미 한국이 48억 불을 갖다 감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갖다가 저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참여연대 같은 데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줄여야 된다. 거의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냉전 종식 이후 한미 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저희가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냉전 당시에 보면은 저희가 1954년대 그 한미 상호방위 효력을 발휘했죠.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과 미국은 주고받는 것이 거의 균형을 잃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지역을 맺으면서 우리 한국군이 그 당시 60여만이었는데 60여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 줬어요. 무기라든가. 그죠? 그 말고도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당시 한국이 가난했으니까 많은 식량이라든가 이걸 원조를 해줬는데 그 당시 미국이 그렇게 해준 것은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한반도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소련과의 싸움, 그러니까 소련과의 패권 경쟁 측면에서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한반도의 주한미군을 주둔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불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196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경제가 발전을 거듭하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유지, 군사력 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이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그런 것도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특히 80년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동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된 거고 특히도 8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 북한 위협과 북한의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이 거의 비등해 줍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91년 12월 달에 이제 냉전이 종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완벽히 종식된 거죠. 그 당시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의 거의 10배 뭐 이렇게 막 증가하는 반면에 북한 경제는 한국이 1990년 9월 30일 날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92년도 8월 24일 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함에 따라서 북한이 고립무원의 신세가 된 거죠. 그 이전까지 중국하고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도움이 끊어지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거고 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경제가 반면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군사력 또한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특히 항공기, 전차,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죠. 예를 들면은 F-35 전투기 한 대에 1억 달러가 소요되거든요. 이러한 재래식 무기의 비용, 획득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반면에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항공기, 전차, 함정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특히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고, 한국군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특히 이제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자동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근데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거의 1960년대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 북한 재래식 무기가 거의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고철 수준이 되면서 한국군이 북한군과 비교해서 비약적으로 능력이 신장되면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없어도 북한 위협이 별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큰일 났다. 지금 한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데 한국이 주한미군을 나가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한 글들이 한반도와 관련되는 많은 논문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80년대 말서부터 천안함 사태뿐만 아니라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위협으로 부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데, 예전에 소련은 우리가 소련의 아태 지역을 겨냥한 남진은 휴전선 부근으로 막을 수 있었죠. 근데 중국은 태평양 쪽으로 나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유럽 국가, 특히 이제 러시아는, 소련은 아시아 국가라기보다는 유럽 국가죠. 그래서 소련의 중심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소련의 어떤 팽창은 다분히 아태 지역보다는 유럽에서 진행되는데, 이 같은 소련의 팽창을 막을 수 있는 기지가, 군사기지가 유럽에 많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아태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막을 수 있는 기지가 태평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태 지역에. 그래서 냉전이 해체되면서 중국 위협이 부상하면서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 위협이 한국과 비교해서 매우 열세해지면서 북한의 국력이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냉전 이후에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커진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미국에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한국에다 어떤 베니피트를,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의미가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보며 국민들은 주한미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가 냉전 종식 이후 항공기, 전차, 함정 같은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음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까지 거의 남북한이 어떤 화해 국면에 있으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했죠. 근데 이제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그 후에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핵실험을 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북한 핵위협을 우려하게 됐고, 북한 핵위협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거죠. 주한미군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면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북한 핵위협은 다분히 미국의 노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다른 이유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이 간접적으로 북한 핵 개발을 지원했다는 관점이 여럿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미국은 추구했는데 주영 북한 공사로 있다가 기순한 태영호 같은 경우는 8년 동안의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북한은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하라고 용인해주는 정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관점도 있죠. 그것 말고도 저희가 2018년 2월 달에 토다 피스 인스티튜트라고 거기서 이제 발표한 어떤 논문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완벽한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는 그 논문을 어느 사람이 발표한 적이 있고, 그것 말고도 2018년도 1월 달에 한반도 문제 30년간 연구했던 스콧 스나이더란 분이 그분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인 외교협회 연구원이죠. 그분이 기로에선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갖다가 썼어요. 사우스 코리아 앳 더 크로스로드. 그 책에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대단히 중요한데 주둔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핵이다. 핵이 없으면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핵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관점이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아무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핵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있죠. 지구상에서 제일 막강한 미국이 가능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강한 미군이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운운할 수가 없겠죠. 만약 운운한다면은 또는 사용 조짐이 보이면은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용하는 조짐을 보이면은 주변 강대국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 핵무기 사용을 운운한다든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핵무기를 남한 지역에 투하하게 되면은 북한 지역도 오염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전쟁을 통해서 지역을 점령한다든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 핵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한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고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침공하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미연합군은 북한을 침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침공하게 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서울을 겨냥해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핵이라는 것은, 북한 핵은 지금 현재로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주한미군, 혹자는 주한미군 철수는 하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에도 북한 핵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핵무기를 갖다가 6개월 이내에 만들 능력이 있다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핵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핵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 대거 증액을 요구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도 주고받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상대방한테 주는 것은 8인데 제가 받는 것은 300개 안 돼요. 그러면은 저는 상대방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상대방이 8을 받는 반면에 우리 관계를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2개면은 상대방은 저한테 저자세를 보여야죠. 왜냐면 우리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냉전 종식 이후 점차, 물론 1970년대부터 진행된 현상이지만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점차 줄어든 반면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커진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얻는 게 많으니까 우리한테 무언가를 갖다 베풀어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거꾸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우리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은 3이고 주는 것이 7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얻는 게 7이고 주는 것은 3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하고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얻는 게 많으니 나한테 뭐 좀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이 제공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은 얼마 없는데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니들이 생각할 때 그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게 많다니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한테 많은 저걸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은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우리 한국에 보면은 사실 그 6.25 전쟁 당시에 이게 참상을 겪은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특히 그 북한 위협을 옛날 6.25 참상을 생각해가지고 특히 한미동맹 미국이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망한다든가 붕괴된다든가 공산화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없나요? 그래서 사실 그 지난 70년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한미동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한반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한국이 생존 측면에서 어떤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동맹 측면에서 여타국과 비교해서 한미 동맹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어떤 이 가족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듯이 항상 어떤 그 주고받는 것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어떤 많은 것을 갖다가 손해를 본다든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건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는 저희가 그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기여하는 것이 동맹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 금액을 늘리는 문제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